자, 여러분, 이 좋은 봄날입니다. 근데 우리 아마 틀림없이 몇 년 동안은 틀림없이 가난해질 겁니다. 정부가 저런 노선으로 끌고 나가는 한 국가 경제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고, 그죠? 우리 전부 지금보다는 더 불행해질 겁니다. 아마 이런 멘트를 날리기가 쉽지 않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27일 날 벌어졌던 그 남북 비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세계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몰고 오는 건데, 그죠? 그야말로 한 국가가, 멀쩡한 국가가 자살하는 과정이었고, 그 합의문이라는 게 사실은 매각 합의서예요. 대한민국을 매각하는 합의서. 그런 뜻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정상회담이라는 걸 다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조국 해방전쟁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예. 이 대한민국을 통치한다는 사람들의 그 면면들이 하나같이 김일성 사상을 추종하고 그 손자인 김정은에게 빌붙어가지고 뭐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 나이 어린 김정은 옆에 서가지고 뻘쭘하게 서가지고 사인하는데 이게 대통령인지 뭐 비서인지 알 도리가 없을 정도로 참 그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흔히 이 좌익들이 쓰는 그 레토릭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 전쟁하자는 말이냐 하면서 자기들은 평화를 주장하는데,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이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될 것은 전쟁과 평화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예, 반대말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그게 반대말이 아니었죠. 평화는 전쟁의 결과물이에요. 전쟁의 목표예요. 왜 전쟁합니까? 적을 놔두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을 했거든요. 그게 인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전쟁 끝에 평화가 오는 것이지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오는 게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모든 걸 다 잡아넣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베게티우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남긴 명언이 있었습니다. 라틴어인데 제가 라틴어를 잘하냐 그게 아니고 라틴어 몇 구절을 좀 외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Si vis pacem para bellum 이라는 말이 있어요. Si vis pacem, 평화를 원한다면 para bellum, 전쟁을 준비해라. 이미 로마 시대 때부터 이 명구가 유명해질 만큼 전쟁과 평화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결코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뭘 놓쳤냐?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은 한반도는 공산주의라는 탈 속에 있는 그 전체주의, 그것과 대한민국의 이 해양 세력의 자유주의의 문화와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이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는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 전쟁을 수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뭘 수행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부에 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바뀌고 하면 대한민국 호가 왔다 갔다 하지만, 저 북한이라는 정권은 겉에 나와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껍데기예요. 예. 뭐가 있어요, 속에? 노동당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노동당이 있어요. 당의 국가예요. 우리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당의 국가이고 인민군은 뭐예요? 당의 무력이에요. 당이 모든 걸 쥐고 지휘하고 컨트롤해요. 당이 필요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그러나 당은 영원히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당의 목적은 뭐냐? 남조선 적과 통일이에요. 그게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대한민국은 북한이 노동당이면 대한민국은 그에 맞서는 정당이 나와가지고 싸워줘야 이게 게임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 노동당과 싸워서 이길 만한 정당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실책입니다. 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자리에 나선 사람들, 남과 북이 똑같이 이렇게 대비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장기판에 장기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패입니다. 그 함량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은요, 어떤 참모든 간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50년, 60년 될 때까지 끊임없이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진급하면서 줄타기 하면서 올라갔던 국방부 장관, 또 국정원장, 이런 들러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남한 사회에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지하에 숨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주체사상 학습해서 총학생회 권력 잡고 야당하고 결탁해가지고 정치권에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또아리 틀었다가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드루킹 엮어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멍청하게 엉뚱한 짓 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나라 엎어버린 거죠. 그리고 정권 잡아갖고 지금 자기들이 그동안 그 대학 때 지하에 숨어서 책 보면서 자기들이 꿈꾸었던 그 이상을 지금 실현하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밥처럼 이 나라를 넘겨주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나요? 아닐 겁니다.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고쳐가야 되느냐?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어제 발표된 그 내용들이 도대체 뭔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어나 보고 가자 이거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총 3개 분야 10개 조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목이 그거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이제 앞에 서두에 쭉 나가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분명히 거리에 나가서 투쟁해야 되는데 그때 나갔을 때 이런 생각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들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 번도 묻지 않고 권력 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들 멋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고 북한 체제를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더군다나 북한 주민의 인권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참으로 부끄럽게도 국군포로 송환 문제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8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이거는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한 거죠. 따지셔야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줄 보면은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이렇게 나와 이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조만간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좌익 단체들이 전부 평화를 들고 나올 거예요. 평화를 들고 나오면
그 다음 나오는 수순이 결국 이제 미군 철수로 가는 거죠. 그럼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현 정권이 북한 정권 김정은 체제를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북한 인권 문제 거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봅시다. 3개 분야 총 10개 항인데 제1분야의 첫 번째 선언문에 이렇게 나갑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20, 30대 특히 이제 인생의 경험도 작고 더군다나 자기 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젊은이들이 봤을 때 이 문장은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문장처럼 보이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나오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했을 때 이 단어, 민족의 혈맥, 민족, 이 단어에 환장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80년대, 90년대. 온통 다 민족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서고, 뭐 민족이라는 간판 걸려 있는데 들어가면 죄다 이제 개량 한복 입고 뭐 이상한 얘기 하면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북한하고 이렇게 아주 친한 그런 얘기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지구촌에서 이 대한민국만이 굉장히 이 민족의 유행이 늦게 온 건데 20세기에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사기에 가까운 제품이 민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로 구분해가지고 같은 언어 쓰는 사람들만 민족이라고 할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나라가 걸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은 종교? 그것도 안 돼. 그럼 같은 인종? 그걸로 따져도 그것도 안 돼. 같은 인종인데 나라가 다르고, 그죠? 살아온 역사가 다르고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민족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선동가들이 가장 선동하기 좋은 개념이라는 거죠. 사기예요, 사기. 근데 그걸 많은 인류의 여러 국가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 겪었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컨대 히틀러는 아리안 민족이라고 해서 독일계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리안 민족이 발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유태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해버리는 논리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근데 나중에 시대가 지나고 하니까 그런 우생학적인 관점이 안 맞는 거구나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일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됐을 때 저 만주 쪽으로 일본이 이제 넘어가면서 중국도 식민지 시켰잖아요. 그때 우리는 2등 국민이었어요. 일본이 1등 국민이에요. 내지인, 안내자 써서. 그 본토 자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도인이에요. 그리고 저 만주 저놈들은 완전히 외지인이에요. 그러니까 만주 군관학교 같은 데서 박정희 대통령이 젊을 때 만주 국관학교까지 가서 자원 입대해가지고 거기서 훈련 받을 때는 일본 출신의 일본 사관, 그리고 한국, 이 조선 출신의 사관, 그리고 중국 출신의 만개 쪽의 사관, 이렇게 세 개의 다른 그룹들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요. 먹을 때 밥 질이 달랐어요. 1등 국민 내지인들의 자식들에게는 좋은 쌀밥을 주고 한국인에게는 쌀과 보리가 섞인 거, 저쪽은 완전 거의 보리밥, 이런 식으로 모든 차별이 있었어요. 하여간 그런 식의 민족주의의 장난들이 수많은 그 불행과 비극을 만들었죠. 근데 지금 21세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이놈의 선언문을 보면 민족적 혈맥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러냐? 김정은 저쪽은 평생 그렇게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근데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이 왜 이런 단어에 환장을 하느냐?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가 이제 굳어지고 사상이 확립되는 과정에 통로가 그 대학 시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학 때 오직 이런 공부만 했어요. 전공 공부를 별로 한 적이 없어요. 할 시간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당시 1980년대 당시에 머릿속에 가졌던 꿈, 이상, 그걸 지금 현재 2018년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코드가 안 맞아요, 사실은. 틀림없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는 공동 번영과, 이건 좋은 거예요. 같이 잘 살면 돼요. 문제는 그 다음에요.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은근슬쩍 넘어갔지만 이 자주라는 말이 이게 굉장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자주 하면은 스스로 자.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자주 통일. 우리끼리 통일할 테니 옆에 직접 관계없는 국가들은 좀 물러나세요 하는 얘기죠. 미국 물러나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헌법 가치는 어떤 통일입니까? 자유통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입니다. 근데 이걸 국회 비준도 안 거쳤죠. 그죠? 대의민주주의니까 국민한테 직접 투표로 물어보지 못하면 국회 비준이라도 거쳐야 돼요. 그거 없었어요. 없으면서 확 바꿨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저 이벤트 속에다가 자주통일로 싹 집어넣어 버린 거죠. 사실은 사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조항까지 지금 이런 회담이 왜 생깁니까? 북핵 문제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죠? 사실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처럼 계속 쇼를 부리고 우리 6차례에 걸쳐갖고 북핵 실험을 계속 해오고 그리고 나서 이 회담이 열렸는데 북핵 문제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예. 이런 사기가 없죠. 사실 그 3월 말부터 4월 1일 사이에 미국 CIA 국장 폼페이오가 김정은과 만났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 알려졌어요. 그죠? 알려지고 나서 이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되는 거고 앞으로 한 달쯤 뒤에 미국과 김정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회담이 있을 거다라는 지금 흐름이에요. 자,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다들 그 폼페이오 국장하고 김정은과의 이야기, 회담, 뭐 이런 걸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지나가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어요. 코리아 패싱, 지금 대한민국이 싹 스쳐 지나가는 듯이 버림받을 것 같은 조짐, 이게 언제 있었냐? 1905년에 있었습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을 하잖아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할 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저 러시아 대륙이 계속 커져 나오면 미국의 이익권이 되는 해양이 뺏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직접 싸움을 할 수가 없으니 일본을 밀었어요. 그 당시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에다가 한 7억 엔 가까이 돈을 빌려 정비 자금을 대줘요. 또 영국도 도와줘요. 세계 최강의 해운국이 영국이었어요. 세계 최강의 해군국이 영국이었어요. 그 영국이 배도 빌려주고 배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일본 해군이 러시아 함대를 박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해양 세력들이 대륙 세력의 남진을 막는데 일본을 앞장서서 밀었단 말이에요. 믿고 나서 가스라테프트 조약이 만들어지죠. 그게 1905년입니다. 가스라테프트 조약이 1904년 7월 29일. 요때 이 조약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마치 지금 김정은과 폼페이오 국장이 만났다는 회담했다 요것만 나오고 구체적인 거 안 나오잖아요.
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은 그 당시에도 그냥 조약했다 하고 싹 지나갔어요. 이 무렵에 대한제국의 왕이 고종이잖아요. 그죠? 황제. 고종이 비로소 뒤늦게 국제 전략을 좀 알게 된 거예요. 세상 판 돌아가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청나라한테 붙어야 되나, 러시아한테 붙어야 되나, 일본한테 붙어야 되나 하다가 보니까, 영토 야욕이 없는 강대국한테 붙어야 되는데, 그게 미국이구나 하는 걸 처음 깨달아요.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한테 영토 야욕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우리를 지배해봐야 자기들한테 별 도움이 안 돼. 그런데 강대국이야. 그래서 무릎을 치고 뒤늦게 사형했다가 무기수로 감형돼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이승만을 불러내요. 영어 잘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용환 대신이 이승만을 청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감옥에서 특사로 풀려나게 하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조선을, 우리 대한제국을 좀 도와달라고 가서 협상 좀 하시오. 하고는 이제 끌어낸 거예요. 그때 이승만은 굉장한 자존심을 갖고 있어서 고종 황제를 안 만나려고 그래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몸조리를 하면서 집에 남산골에 살고 있을 때 대문 밖에 궁중에서 이 심부름 나온, 요즘 말하면 이제 행정관들이 그런 일을 하죠. 궁녀가 와서 기다렸어요. 황제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안 가. 하고 거절해요. 마치 지금 이 판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관 시켜가지고 야, 지금 이런 거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딱 줏대를 내세우고 거절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하겠지만 왕을 만나고 하긴 싫다. 난 그 왕은 싫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을 건너갔는데 건너갈 때도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맺어졌는지도 몰랐고 심지어 그 내용이 어떤지도 몰랐어요. 불과 한 넉 달 전에 이 조약이 맺어졌단 말이에요. 루즈벨트를 만났는데 루즈벨트는 당연히 그 얘기 안 하죠. 마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나 세계 언론에다가 우리 폼페이오 국장하고 김정은하고 만났는데 거기서 이런 약속을 했어 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쯤 밝혀지냐? 정상적으로 하면 한 30년 뒤에 외교 문건 비밀 해제가 되면 그때서야 드러날걸요? 아무 할 일 없이 CIA 국장이 김정은과 만났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모든 언론들은 이거 놓치고 있어요. 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냐? 1924년이 돼서야 어떤 외교 연구가가, 미국의 외교 연구가가 외교 문서를 뒤져보다가 찾아내요. 그때 이승만은 이미 나라를 잃고, 그죠? 이영만리 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은 어떤 내용이었냐?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확인한다. 또 이 대한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미국이 승인한다. 이거예요. 둘이 빠타를 쳐갖고 바꿨어요. 그 당시에 미국은 일본이 이 한국을 지배하는 걸 허락해요. 이때부터 일본이 한국을 완전히 탁 먹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1905년 7월 29일 되면은 을사조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을사조약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예. 그 전부터 다 연원이 있어요. 예. 우리 스스로 첫 번째 잘못했죠. 우리 관리를 못한 거예요. 우리 우방을 찾지 못했어요. 동맹을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와주려는 동맹도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끼리 내통을 하고 이거 그냥 매각하는 거죠. 예. 자, 지금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과는 이해관계가 어떤 것들이 걸려 있을까? 잘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 극동 지역의 평화? 아니요, 그건 두 번째죠. 트럼프 대통령도 4년제 계약직이잖아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연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거해서 당선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트럼프 개인의 권력욕이 아니고, 이미 저런 나라는 이미 저런 식으로 올라가면 한 개인이 아니에요. 트럼프 사단이고 그룹이에요. 그 그룹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미국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끌고 나가려면 더 해야 돼.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여론이 좋아야 돼요. 일단 그걸 해야 돼요. 표 많이 받아야 돼요. 예. 자, 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유권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북핵 저게 굉장히 우리 눈에 가시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김정은, 김정일, 심지어 저 할아버지였던 김일성까지 이거 노리고 있었어요. 미국을 움직이려면 미국의 여론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하는 걸 뒤늦게 한 거예요. 김정일이가. 그래서 북핵 개발 계속 한 거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려고 한 거예요. 맨날 워싱턴에서 백악관에서 어떻게 반응한다. 이거 필요 없어요. 미국 국민들이 불편해해야 돼요. 미국 국민들이 북한 핵미사일을 불편해하면 미국 행정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쪽은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폼페이오 국장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을 비밀리에 만났다. 미국 입장에선 가장 비용을 덜 들이고 코스트를 덜 들이고 이 문제, 국민의 눈의 가시를 제거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최고죠. 대한민국의 안위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서해로 저 뒤로 밀려져 있는 거고.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판문점 선언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수뇌부는 모든 걸 다 떼넘겨주면서 박앤세일 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 같은 건 없어요. 새로운 것도 없어요. 좀 더 제가 읽어드리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페이크 같아요. 가짜, 별 의미 없는, 진짜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별 의미 없는 거를 의미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이벤트예요. 당분간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로 또 이 정부와 괴를 같이 하는 시민단체들 주도로 이런 이벤트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과 폼페이오 국장과 김정은과의 회담, 그걸 가스라테프트 밀약과 비슷한 밀약이 아닐까라고 단정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예. 분명히 저는 밀약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항에 보면요. 그러니까 3개의 단이 있고 그 안에 10개 항들이 있는데 제1단계의 1항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여러분 많이 들어본 우리 민족끼리가 결국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청와대까지 올라오고 결국 대한민국을 낚았다고 보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족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 한반도만은 민족주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판문점 선언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과거, 전체주의, 대륙국가로 가는 거예요.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그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올라가서 덜컥 합의하고 내려온, 그죠? 선언. 그리고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올라가서 덜컥 합의하고 내려온 선언. 그죠? 요 두 개를 계속 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 안에 새로운 내용이 없고 전에 했던 거 가지고 하겠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과거에 그 합의를 하고 내려와서 여러 가지 실무 협상하면서 취했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거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다 고스란히 그쪽으로 가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민족끼리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해양국가, 해양문화권에서 해양문화권의 최전방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양문화권의 최전방이고 우리의 북쪽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로 전부 다 북방 대륙문화권이에요. 이 문명이 달라요. 이 문명이 다르다는 게 정치체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 위는 민주주의, 개인의 중요성, 개인의 자유, 책임 이런 거 없어요. 그건 겉으로 형사 범죄를 줄이기 위한 법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통적인 아주 그 전체주의적 질서를 가지고 내려온 그런 체제예요. 거기는 한번 권력 잡으면 잘하면 그 집안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대예요. 북한은 3대째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부자들만 없애버리면 북한은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북한 체제는요. 맨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백두혈통의 김일성이고 그 아들이고 그 손자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코어들이 있어요. 그죠? 계층. 예. 그게 약 한 300만 되죠. 이 300만이 3대째 잘 먹고 잘 살아오고 3대째 지배하고 있는 체제예요. 저 3대째 지배하고 있는 저 덩어리들이 자기 기득권을 절대 포기 못하기 때문에 저 체제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나머지의 한 2천만 가까이 되는 북한 인민들은 뭐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저들에게는 개돼지예요. 심지어 김정일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통제하기가 힘들어서 적당히 탈북해도 되고 적당히 죽여도 되고. 예? 그게 저들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배 계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흔히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 얼마나 대단하면 500년이나 가냐. 로마도 못 갔는데 오래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조선 왕조 500년도 비슷했어요. 우리 이 신의 한수에서 매주 한 번씩 나와서 강연하시는 저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님, 그분의 세종의 강연을 들어보시면 조선시대가 얼마나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시대였는지 아실 거예요. 노예. 모든 나라가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죠. 노예 제도였죠.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노예는요, 범죄자거나 아니면 침략해서 패망시킨 나라의 국민이었거나, 그죠? 서로 다른 종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종족이 노예로 살다가 그 자식들이 태어나면 그 자식들은 평민으로 편입시켰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편입시켰어요. 심지어 그 자식들이 훌륭한 일을 하면 나중에 그 나라의 벼슬까지 했어요. 로마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기만 안 됐어요. 여기는 어떻게 됐나? 노나 비, 노가 이제 남자종, 비가 여자종. 둘 중에 한 사람이 양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대대로 노비예요. 그게 대를 이어서 계속 노비였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양반이 되면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요. 일 안 하죠. 노비한테 시키는 거죠. 하는 적이 없죠. 그걸 꿈같이 이제 바라고 그런 세계로 만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그리고 성공했잖아요. 그 현대화된 조선이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리고 그 체제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 같아요. 한번 권력을 잡기만 하면 그 권력이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고 자기 집안을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부의 축적의 도구. 예? 그게 전 근대적인 우리의 정치 문화였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간다는 거 아니에요.